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묘한 역설이 하나 있어. 수백만 명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숨이 막힐 만큼 몰입하는 그런 날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감정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 그렇다고 그들이 군중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남들과 달라 보이려는 것도 아니야.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이야. 나는 이 분위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흥미로운 건 이런 반응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야. 생각해서 결정한 태도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안쪽에서부터 다르게 조율되어 있는 어떤 반사작용에 더 가깝지. 시끄러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가 차오르고 심장이 기분 좋게 빨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머리가 무거워지고 귀가 멍해지면서 조용한 구석을 찾고 싶어져. 이 두 가지 반응은 누가 더 재미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지 않아. 다만 각자의 신경계가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긴장감, 함성, 강한 빛과 빠른 화면 전환이 스위치처럼 작동해 몸을 깨우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극은 너무 강해서 즐기기보다는 버텨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해. 그럴 때 보이는 무관심은 사실 무감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야. 생각하기도 전에 뜨거운 표면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특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에게서 더 또렷해져.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는 단순히 경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수백 개의 소리와 시선, 움직임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공간이거든. 피로는 흥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뇌가 모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찾아와.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문화적 상징이라 불리는 이벤트에 등을 돌리는 일은 반항이 아니라 그저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식일 뿐이야.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에는 이런 질문도 닿아 있어. 왜 우리는 집단적인 흥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개인적인 거리감은 부족함처럼 바라볼까? 아마도 다수의 기준으로 타인의 감정을 재단하는 데 익숙해져서일 거야. 소속감이 꼭 같은 장소, 같은 순간에서만 생겨야 한다는 생각을 놓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연결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해. 세상과 같은 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말이야. 오랫동안 은근히 이어져 온 오해가 하나 있어. 모두가 국민적인 순간이라 부르는 장면에 함께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그 연결이 자기 자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감각이거든.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종종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결속을 불러와.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또렷해지고 개인의 감정은 집단의 감정 속으로 녹아들고 한 팀의 승패가 어느새 수백만 명의 정체성 일부가 되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꽤 강렬한 경험이야. 하나의 공동서사를 빌려 이 넓은 세상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잠시라도 걸쳐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다가와. 마치 모두가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있는 자리에서 혼자만 멜로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서 있는 느낌처럼. 이런 경우의 무관심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하기 때문이야.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상징적인 경쟁에 참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지. 대신 그들은 더 작은 공간에서 소속감을 찾는다. 존재가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함성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들리는 곳에서 말이야. 문제는 사회가 눈에 잘 보이고 쉽게 셀 수 있는 연결만을 인정해 온다는 데 있어. 조용한 관계들은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밀려나지. 누군가 큰 이벤트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때 주변의 방어적인 반응은 개인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더 깊은 불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모두가 공유하던 상징이 더 이상 보편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를 묶어두는 건 무엇이냐는 질문 말이야. 그래서 관심의 차이는 쉽게 공동의 가치를 거부하는 태도로 오해받아.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정체성을 붙들어매는 지점이 다를 뿐이야. 어떤 사람은 집단의 상징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 두 욕구가 부딪히면 한쪽의 침묵은 태도로 읽히고 다른 쪽의 열기는 보이지 않는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해. 하지만 잠시 멈춰서 바라보면 둘 다 같은 걸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감각. 다만 그곳에 이르는 길이 전혀 다를 뿐이고 같아질 필요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는 한 겹 더 깊은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서 좀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건 삶에서 통제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닿아 있어. 그들에게 정신적인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자신의 행동이 분명한 영향을 남기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쓰려는 경향이 강해. 화면 앞에 앉아 공 하나로 경기의 흐름이 뒤집히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응원하거나 실망하는 것뿐일 때 그들은 힘을 얻기보다 오히려 너무 수동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고 느껴. 그 감각은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기술을 연마할 때와는 전혀 달라. 거기서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남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결과에 몇 시간을 맡긴다는 건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손에 올려두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리고 그 방식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 통제의 문제와 함께 불확실성과의 관계도 이어져 있어. 스포츠는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긴장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 모호함 자체가 매력이 되지. 하지만 모든 신경계가 그런 종류의 긴장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이들에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특히 감정이 이미 실려버린 상태라면 설렘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압박으로 다가와.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빨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지만 그건 즐거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고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재생돼. 그런 상황에서 무관심은 감정을 차단하는 차가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 전략이 돼. 겉으로 보기엔 열정이 없거나 냉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섬세한 자기 조절이야.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구조가 분명한 경험에서 더 큰 만족을 느껴. 준비와 노력이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말이야. 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폭발적인 감정과 순간들을 지나치게 찬양할수록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잊기 쉬워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규칙 속에서 세상이 움직일 때 가장 안심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큰 경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덜 생생한 건 아니야. 그건 오히려 심장이 빨라질 때마다 그에 걸맞은 이유를 필요로 하는 감정의 신중한 삶의 방식일 뿐이니까. 어떤 일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그 자체보다 먼저 문화적인 의무라는 옷을 입게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옷일지도 몰라.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한 방향으로 기울고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선택은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기 시작해. 괜히 설명이 필요한 일처럼 말이야. 지켜 세워지는 광고들, 기다려지는 퍼포먼스들, 온통 같은 주제로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이건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의식처럼 느껴져. 아직도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그 의식과 감정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열기는 때로 연출된 냄새를 풍겨. 감정이 미리 짜여 있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길 기대받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거리감은 밖에 서 있어서가 아니라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 속에서 맡은 역할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생겨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압박은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아무 뜻 없는 질문들 속에 잠깐 스치는 놀란 눈빛에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말들 사이에 숨어 있어.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내가 혹시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서 자문하게 되지. 누군가 관심이 없다고 말했을 때 다른 이들의 반응이 방어적으로 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 마치 자신의 정체성 일부가 도전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벤트는 오락을 넘어 가족의 기억과 이어지고 친구들과의 시간과 겹치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과 맞닿아 있거든. 그래서 관심의 차이는 쉽게 공동의 가치를 거부하는 태도로 오해돼. 하지만 실제로는 기쁨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이 지점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이 떠올라. 우리는 혹시 감정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들뜨지 않으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준 말이야. 소리 크고 눈에 잘 띄는 경험을 문화가 지나치게 찬미할수록 조용한 선택들은 점점 보이지 않게 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집단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도 그들은 종종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떠안게 되지. 어쩌면 공동체의 성숙함은 모두가 같은 걸 좋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꼭 같은 모양일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 있는지도 몰라. 서로 다른 방식의 소속감이 그렇게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면 곱씹어볼 지점은 어떤 큰 이벤트가 볼만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이 존재할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허락하고 있는가에 있는지도 몰라. 널리 찬양받는 순간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단순한 꼬리표를 붙이지만 그 뒤에는 각자가 자신의 에너지와 정체성, 그리고 정신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온 꽤 섬세한 기준들이 놓여 있어. 누군가는 함께 터져나오는 함성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누군가는 고요함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 방향은 달라도 모두 자기 안의 리듬에 맞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을 뿐이야. 집단적인 흥분을 소속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걸 멈출 때 우리는 다른 형태의 연결을 보기 시작해. 더 조용하지만 결코 얕지 않은 방식들 말이야. 끊기지 않는 긴 대화일 수도 있고 혼자만의 취향에 깊이 잠기는 저녁일 수도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와 함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감각일 수도 있어. 그런 선택들이 누군가를 덜 사회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저 감정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지. 흥미로운 건 사회가 삶을 즐기는 여러 방식을 넉넉하게 받아들일수록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압박은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는 점이야. 그때 차이는 위협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평범하게 만들어야 할 건 모두를 같은 열기로 묶는 일이 아니라 열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일지도 몰라. 누군가가 나와 같은 기쁨을 나누지 않아도 그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더 씌우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더 솔직해질 수 있어.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강요된 합의가 아니라 자발적인 이해 위에 서 있는 관계들을 조용히 오래 버티게 만드는 바탕이 아닐까?